자, 보세요. 가볼게요. 이거 봐봐. 간다. 이게요,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잖아. 일단 이건 지수함수, 얘는 로그함수. 아, 근데 뭐가 아쉽죠? 아니, AX라는 지수함수가 나왔으면 뭐가 나오면 좋았겠어? 얘 말고. 얘네 둘은 지금 이렇게 봐서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얘 말고 뭐가 나왔으면 좋겠지. 이거 역함수가 누구야? 너가 아니야. 로그의 AX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제가 로그의 AX를 그려볼게요. 근데 너랑 로그의 AX는 무슨 관계냐? X축 대칭 관계니까 로그의 AX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여기 지날 수밖에 없어, 이거. 여기 Q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 P점을 어디에다 대칭 이동을 시켰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킨 점을 Q라고 했기 때문에 Y는 AX와 빨간색 너는 역함수 관계니까 이미 Y는 X 대칭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P점을 Q점으로 보내는 거지. 그게 딱 여기 빨간색 위에 점이죠. 이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 그럼 사실상 니네 그림에도 그렇게 보이겠지만 확신이 서는 거예요. Q하고 R은요 X축 대칭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정확하게 90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뒀을걸? 이걸 P, AP라고 둔 사람은 얘가 AP, P가 될 거고 걔가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A의 P, 마이너스 P가 된다는 거지. 맞아요? 요렇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쉽게 풀렸던, 그러니까 쉽게 혹시 푼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90도가 아닌데 그런 표시 없잖아요. 근데 그림상 이거 그럴 것 같은데 해서 풀어도 돼. 문제상 그렇게 보이잖아, 90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진짜 90도야.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봐봐. 이거 왜 줬어? 저번에 얘기했죠? 기울기 준 거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라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요 파란색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율이 7대 1대 5루트 2예요. 7대 1대 5루트 2라고. 근데 여기가 2분의 5루트 2니까 여기가 2분의 7이야, 실제로 길이가. 여기가 실제로 길이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A의 P 빼기 P가 2분의 7인 거고 마이너스 P에서 A의 P를 뺀 게 2분의 1이 된 거니까 요놈의 둘을 연립하면 A하고 P를 구할 수 있지. 요 그림 안에서 찾아야 될 거는 저거야. 첫 번째 지수함수. 역함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역함수가 안 나왔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문제가 또 P하고 Q가 Y는 X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럼 둘을 더해볼까? 빼볼까? 더해. 더하면 마이너스 2P가 2분의 8이니까 4죠? P는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P가 마이너스 2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야? 2를 빼봐. 2분의 7에서 2분의 3이겠죠. 그럼 A는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하면 되니까 루트 2분의 3의 역수죠.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3분의 루트 6이란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저 내용을 이거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놔. 나중에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 문제에 그림 있는 거 풀 때는 써먹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한 문제만 딱 더 풀고 우리 삼각함수로 넘어갑니다. 272번을 해보세요. 272번을 해봐. 272번.
자, 갑니다. 이것도 봐봐. 이게 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줬잖아. 그럼 아쉬운 거야. 저 y는 이게 x 빼기 1에 얘랑 관계가 있어? 저거의 역함수가 얘가 아니잖아요. 얘 역함수를 잠깐만 구해보면 y는 로그의 a의 x 더하기 1이에요. 제가 역함수란 말이야. 쟤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될걸? 제가 지금 그린 그래프가 너의 역함수예요. 맞지? 근데 얘랑 얘는 관계가 있어요. 있죠? 평행이동 관계 있거든요. 저 파란색을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내리면 까만색이 돼요.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내리면 딱 여기 온다고. 정확히 한 칸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냐? 루트 2예요. 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전체가 2루트 2니까 여기도 루트 2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 이 점을 내가 C라고 하면 A랑 C는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 관계죠. 역함수니까. 그러니까 이 교점의 좌표도 알 수 있어요. 이 교점의 좌표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이 교점이니까 2,2예요. 그렇죠? 얘들아,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야? 요거 한 칸의 길이? 이게 원래 2루트 2잖아요. 그럼 요만큼은 2분의 루트 2지. 여기도 2분의 루트 2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다시 요렇게 하면 1대1대 루트 2의 구조가 돼서 여기 한 칸의 길이가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 맞죠? 여기 2분의 1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알게 되냐? A점의 좌표를 알게 되죠. A점의 좌표는 2,2에서 2분의 1만큼 왼쪽, 2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2분의 3, 2분의 5가 돼요. 그럼 집어넣으면 A 나옵니다.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A는 4분의 25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점 C는 X좌표에다 0을 집어넣는 거니까 0,25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지, 이거. 이게 전체 삼각형에서 이거 삼각형 이거 빼도 되고, 아니면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갈게. 여기다 높이를 곱하셔야 되는데 높이는 뭐냐? 0,25분의 4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 x 플러스 y 빼기 4는 0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셔야 되니까 25분의 4에서 4를 빼시는 거니까 루트 2분의 25분의 얼마야? 얼마지 이거? 100인데? 96?
25 루트 2분의 96 이렇게 되겠지. 약분 25분의 96 이렇게. 저기다 50을 곱하면 답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 거의, 그러니까 100%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요. 문제를 니네가 나머지 풀어보다 보면 느끼겠는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면 역함수를 꼭 써야 돼. 그러라고 문제를 만든 게 훨씬 많아. 근데 선생님 진짜라고 물어보면 더 의심 가는 지점은 이런 지점이죠, 이거. 기울기가 하필이면 마이너스 있는 걸 왜 줬냐고. 이건 역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역함수를 문제에다 그려놓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아까도 했잖아. 기울기가 1이야? 비율 관계 다 있어. 심지어 길이까지 줬어? 그럼 딱 다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치? 물론 제대로 풀면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집에서 풀어갖고 다음 시간에 갖고 오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삼각함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가볼게. 삼각함수. 먼저 요거부터 갈게. 알잖아요. 각이 뭐지? 얘네 각이 뭐냐? 각. 각이 뭐예요? 각이 뭐냐면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 이게 각이지?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 각. 그걸 각의 크기라고 불러서 요 각의 크기를 잴 수 있었지? 뭘로? 각도기로. 그치? 그때 우리가 재는 각도가 60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60분법. 몇 도, 뭐 60도, 뭐 이렇게 쓰는 거. 이게 60분법. 각도기는 몇 도까지밖에 못 재지? 180도까지밖에 못 재잖아요. 그쵸? 이게 각인데, 그럼 각의 크기가 우리가 옛날에 쟀던 건 이렇게 잰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모두 잴 수 있어? 요렇게도 각의 크기를 잴 수 있지. 그치? 각의 크기를 잴 때 뭐가 필요해? 시초선이라는 기준선이 필요하고, 마치 이 시초선에서 제가 저렇게 옮겨갔다고 해서 이걸 동경이라고 부르죠? 동경. 그래서 우리는 시초선에서 동경으로 요렇게 동경이 이렇게 움직인 거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시계의 방향으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치? 요걸 무슨 각이라고 불러요? 양의 각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 걸, 시계 방향으로 간 걸 무슨 각이라고 불러? 음의 각이라고 불러서 저 각의 크기를 잴 수 있다. 만약에 각도기를 재서 이걸 60도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파란색 각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몇 도? 300도라고 쓰겠지, 그치? 저게 각에 대한 정의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요만큼 갔는지, 이거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갔는지, 두 바퀴 돌아서 갔는지, 다 각의 모양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장해서 일반각이라고 불러서 표현을 하지. 왜냐면 저게 동경이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거꾸로 두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저기다 뭘 플러스해요? 360도 곱하기 회전수를 갖다 쓰지. 이게 회전수. 몇 바퀴 돌았니? 이건 정수예요. 정수.
거기다 플러스 뭘 해줘? 60도를 해주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삼각함수 파트에서 다루는 각은 전부 다 무슨 각을 다뤄? 일반각을 다뤄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분면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면 1사분면의 각이 0도부터 90도까지인데 세타라고 쓸게. 이렇게 안 쓰죠? 여기다 무조건 뭘 추가해줘야 돼? 360도 곱하기 회전수를 추가해줘야 돼. 여기도 360도 곱하기 회전수를 추가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각을 따질 때는 전부 다 일반각으로 따지는 거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죠. 이사분면은 뭐냐면 90도부터 180도까지.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전부 다 뭐가 붙어야 된다고? 360도 곱하기 n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맞지?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1사분면 각이라고 부르면 요게 추가돼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요거만 아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60분법이라고 부르는데 뭘로 바꿔서 풀지? 각도를 재는 방법이죠. 무슨 법이 있어? 호도법. 이게 뭐야? 호도법이 뭐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60분법에 한계가 있어요. 60분법에 한계가 있어서 그 60분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이 호도법을 하려면 먼저 뭐를 정해야 되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정해야 돼요. 라디안. 1라디안. 기억나? 1라디안이 뭔지? 1라디안이 뭐죠? 반지름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다시 반지름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부채꼴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얘기하지. RAT라고 쓰는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생략해서 쓰죠. 그래서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는 이 라디안은 무슨 수야? 실수지, 실수. 그러니까 이거 쓰는 이유는 그거야. 각도를 실수로 쓰기 위해서. 그래야 사칙연산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순간에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지. 얘들아, 1라디안이 대충 몇 도냐면 57도 정도 될걸요? 약 60도를 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정의에 의하면 반원의 중심각은 몇 라디안이냐? 반원의 중심각은 몇 라디안이에요? 반원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마야? 원주가 얼마지? 2파이 r이니까 반원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잖아요. 그럼 몇 라디안이라고 해야 돼? 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건 우리가 몇 도라는 걸 알고 있어, 이미? 60분법으로 표현하면 180도라는 걸 알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을 죄다 뭘로 바꿀 수 있어?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죠. 라디안 단위로 바꿀 수 있어. 이거 니네 2020년에 몇 살이었니? 11살? 2020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퍼졌잖아요. 전 세계에 퍼졌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2020년대에서 고3이 모의고사를 못 봤어. 3월달에. 이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원래 3월달에 고3 모의고사 보거든요. 근데 2020년인가? 아닌가? 2020년 맞을 것 같네. 2020년 못 봤어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학교 안 가고 막 그래서.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4월달에 시험지를 가져가서 집에서 보라고 했어. 학교에서 시험지 받아가서 집에 가서 봐라. 집에 가서 봤거든?
근데 애들이 집에 가서 볼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에 수학 20 몇 번이었나? 거기 문제에 이게 나왔어. 라디안이 나왔어. 그랬더니 그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라디안이 1위 올랐어. 와, 애들이 라디안을 몰라서 라디안을 네이버 검색창에 다 찾아본 거야. 진짜. 그랬던 적이 있죠. 이게 언제냐? 2020년. 어쨌든 이 파이는 실수잖아요. 파이는 실수. 3.14 얼마 정도 되는 거지. 그게 60분법으로는 180도야. 그래서 우리가 다 저걸 바꿀 수 있죠. 파이가 180도니까 이 파이는 몇 도고 360도고 뭐야 2분의 파이는 몇 도고 90도 4분의 파이는 몇 도 45도 이런 거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쵸? 이거 해야 됩니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호도법은 60분법으로 바꾸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쓰는 건 당연히 호도법이죠. 알아두시고. 그럼 1도는 얼마냐? 양변을 뭘로 나누면 되느냐? 180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1도가 180분의 파이가 될 거야. 맞지? 그럼 1은 몇 도야?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아니, 잠깐만. 이거 좀 잘못했지? 자, 1도. 잠깐만. 숫자 1은 얼마지? 양변을 파이로 나눠? 파이분의 180도야? 야, 그럼 180을 파이로 나눠봐. 파이가 얼마지? 3.14잖아. 이거 3.14로 나누면 얼마니? 180. 3.14. 그럼 314분의 100. 이걸 계산해봐. 얼마지? 이게 대충 하면 57점 나올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라디안이 57도 정도 된다는 거지. 아, 이건 뭐야? 180도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1도는 이렇게. 아이, 뭐야? 180분의 파이. 180분의 파이. 그 다음에 숫자 1은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됐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바뀐다는 거죠. 요거 아시면 되죠. 원래 중학교 때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니?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무슨 각? 중심각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했다면 이게 호도법으로 바뀌면 360도가 몇 파이로 바뀌어야 돼? 2파이로 바뀌어야 돼서 2파이 나눠주면 뭐가 되냐면 r 곱하기 중심각이 돼요. r 곱하기 중심각.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 뭐냐면 여기서 쓴 중심각은 60분법으로 표현한 중심각이고 여기서 쓴 중심각은 호도법으로 쓴 중심각이어서 보통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낼 땐 세타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R세타라고 부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의 제곱에 360도분의 중심각이야. 원래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역시 이 중심각은 60분법. 그때 360도를 다시 2파이로 바꾸시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2분의 1의 파이 R의 제곱 세타가 되죠. 아, 2분의, 아니, 파이 약분해서 없어졌지. 2파이니까. 2분의 1 R 제곱 중심각 세타가 되지,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2분의 R 제곱 세타. 이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호도법으로 쓸 때. 그 다음에 위에는 R 세타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보통 이거를 우리가 L이라고 쓰거든? L.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하나 탄생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공식을. 우리가 문제 풀 때 쓸 수 있으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세타. 그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랑 2분의 R세타가 있죠. 그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삼각함수 내용이니까 그래프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게 어디까지 한 거냐면 거기 스텝 1에 따지면 285번까지 한 거고 285번까지. 그 다음에 스텝 2로 따지면 321번부터 333번까지 한 거죠. 그걸 알아도. 그래서 그래프는 뭐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숙제는 일단 아까 C단계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파트에 많이는 안 할게. 285번까지. 삼각함수 스텝 1에 285번까지. 그 다음에 스텝 2는 333번까지. 이게 숙제니까 이걸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관련된 문제 중에 몇 개만 더 설명을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저거예요. 저거만 해와. 그 문제 중에 이게 있걸랑? 뭐냐면 이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문제가 있어. 요거만 설명을 할게.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내용이 있어서 요거만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그게 뭐냐면 총 몇 개가 있냐? 총 6개인가 있어. 6개? 7개? 가볼게.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 관계를 한번 풀어볼게. 봐봐. 좌표 평면에 이게 시초선이라고 부를게요. 두 동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알파라는 동경이라고 할게. 이렇게 알파. 또 하나는 베타라는 동경이 있어요. 근데 일치했어. 이렇게 일치한 거지. 근데 얘들아, 이 동경의 각도를 제가 표시해 볼 텐데 이거 모르니까 그냥 이건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알파라는 동경이 이루는 각도는 뭐라고 써야 돼? 360도, 360도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2파이라고 쓸게. 2파이 곱하기 n, 회전수입니다. 플러스 세타라고 쓰시겠죠. 이게 알파의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지, 그치? 베타라는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뭐라고 쓸 거냐면 2파이 곱하기 m 더하기 세타라고 쓸게요. m. 얘들아, 그러면 얘랑 얘를 뭐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 각도,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각도 두 개를 뭐 할 것 같아? 뺄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지지? 세타가 없어지고 뭐가 남아? 2파이 곱하기 n-m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360도 회전이라고 하죠. 360도 2파이. 이게 정수배잖아. 그치? 이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360도가 되는 거죠. 두 동경이 일치한다? 요걸 풀면 돼. 두 각도를 뺐더니 360도의 배수면 두 동경은 일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푸는 때 쓰냐면 거기 예를 들어서 80페이지에 268번 같은 걸 보면은 맞나? 80페이지에 이거 언제 써먹냐? 이럴 때 써먹으니까 알아도 거기 278번에 보면 278번 문제를 봤는데 1번에 5분의 4파이 마이너스 210도 뭐 4분의 11파이 뭐 마이너스 3분의 20파이 뭐 830도가 있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이거 둘 빼봐. 몇 도야? 잠깐만. 이따 이거 다 바꿔볼게. 이거 몇 도지?
5분의 4파이면? 5분의 4 곱하기 360도니까. 얼마야? 뭐라고? 도와줘. 5, 7에 35. 2, 4, 8. 4, 7에 28. 288도야? 이거는 몇 도야? 4분의 11 곱하기 360. 180이죠. 이건 몇이지? 180이니까. 4, 46, 4, 5, 20. 45에다 11 곱하면 얼마냐? 45에 11 곱하면 5, 4, 5, 4. 495도야? 맞나? 어? 이 180이야? 에이씨. 5분의 4 곱하기. 몇 도야, 이거? 5, 35, 5, 6에 30. 144도야? 없네. 자, 이렇게, 830도랑 210도 빼봐. 얼마지? 830도에서 210도를 빼봐. 그럼 얼마야? 1040도네? 1040도가 혹시 360도의 배수인가요? 아닌가? 아이씨, 안타깝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되나? 180도. 하면 이건 얼마지? 1800도인가? 60이니까. 마이너스 1200도네? 여긴 없나? 77번이. 이게 같은. 그래? 아이씨. 어쨌든 있다고 쳐볼게. 이거 뭐냐면은, 720도니까, 500 몇 도냐? 720도니까. 빼면. 720도. 210도. 그러면은, 이게 얼마지? 한 510도?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세요. 510도가 있었다고 쳐봐. 마이너스 210도야. 그럼 얘랑 얘를 빼면 몇 도지? 720도잖아요. 그럼 이게 360도의 배수잖아. 그럼 이 570도, 510도라는 각하고 마이너스 210도라는 각은 어디 있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혹시 써먹을 일이 있으면 써먹어봐.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이 나오면 두 각도의 차이가 360도의 배수가 되면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써먹어 보라고. 각도 두 개를 빼봤더니 360도의 배수야?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두 동경이 일치하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이걸 풀면 된다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때예요. 두 각도를 뺐어. 360도의 배수가 되면 두 동경은 일치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두 동경이 방향 반대. 보통 이렇게 나와.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 있고요. 베타라는 동경이 방향 반대야. 일직선 위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때 제가 역시 이 각도를 세타라고 부르면 얘가 세타가 되면 요거는 뭐가 되냐?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라는 동경은 2파이 n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베타라는 애의 동경은 2파이 곱하기 m 더하기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두 동경을 뭐 할 거냐면 각도를 뺄 겁니다. 빼면 이번에 어떻게 돼? 2파이 m 빼기 n 더하기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360도 곱하기 정수배에다가 플러스 파이가 추가된 느낌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파이로 묶으면 2 m 빼기 1 플러스 1이라고 해서 홀수 파이라고 불러요. 이건 정확히 이거는 짝수 파이라고 부르거든. 짝수 파이. 그러니까
360도 배중. 이건 홀수파예요. 그러니까 뭐 180도 얼마냐? 뭐 540도 뭐 이런 거 말고. 두 각도를 뺐더니 뭐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지 지금 내가. 베타에서 알파를 뺐더니 2파이 홀수배. 홀수파이. 아니면 360도 플러스 파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80도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뺐더니 180도 나왔다. 그럼 무슨 관계야? 방향 반대에 있는 거지. 됐죠? 요거야. 외우려면 외우는 건데 안 외워도 상관없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X축 대칭. 두 동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는 여기 있고요. 하나는 X축 대칭이어서 여기 있는 거지. 그때 이 각도를 또 세타라고 부를게. 그럼 얘 각의 크기도 세타야. 그럼 알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쓰시고, 베타는 보통 뭐라고 쓰냐면 2파이 곱하기 m 더하기, 이게 이러한 게 세타니까 이러고 가면 마이너스 세타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갈 거면 이게 세타였으면 요렇게 가는 건 뭐야? 2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두 개를 뭐해 이번엔? 이번엔 뭐 할 것 같아? 더합니다. 여기 지금 다 빼야 이 세타가 날아가는 구조인데 여기는 더해야 세타가 날아가는 구조여서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파이 n 더하기 m이 돼서 이번엔 합이 짝수 파이가 되죠.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는 뺀 게 짝수 파이고, X축 대칭인 경우는 더한 게 짝수 파이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Y축 대칭. 근데 이거 몇 번 하면 구조가 비슷해. Y축 대칭이면 동경이 여기 있는 거 하나는 알파,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그때 여기 각도가 세타. 그러면 이렇게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파이 빼기 세타라고 쓰면 되죠. 왜냐면 여기가 세타일 테니까. 왜냐면 Y축 대칭이니까 각의 크기가 이렇게 있지, 그치? 그러면 그때는 알파는 뭐라고 써? 똑같아. 2파이 n 플러스 세타. 그럼 베타는 2파이 m 더하기 파이 빼기 세타. 역시 두 개를 뭐예요? 더해보는 거지. 그러면 베타 플러스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파이에 m 플러스 n 플러스 파이가 돼서 이것도 홀수 파이입니다. 그치? 이렇게 기억하면 돼. 두 동경이 더해서 짝수 파이가 되면 X축 대칭, 더해서 홀수 파이가 되면 Y축 대칭, 빼서 홀수 파이가 되면 방향 반대, 빼서 짝수 파이가 되면 일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Y는 X 대칭도 있어요.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면 Y는 X를 기준으로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 있고요. 베타라는 동경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원리가 다 똑같아. 여기 각이 똑같아요. 요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세타가 돼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써야 돼.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써보면 2파이 n 곱하기 세타고, 더하기 세타. 얘는 뭐야? 2파이 m 플러스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번에도 두 개를 더하시면 세타가 날아가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돼? 2파이에 m 플러스 n 플러스 이번엔 몇 파이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90도죠? 두 개 더해서 90도 모양이 되면 Y축 대칭, Y는 X 대칭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인데. 얘는 뭘 것 같아? 이게 2분의 파이니까 대충 느껴봐. 생각해봐. Y는 마이너스 대칭이면
두 개를 더한 건 맞거든요. 2파이에 n 플러스 n에 여기 뒤에 뭐 붙을 것 같아? 2분의 3파이가 붙으면 되죠. 이렇게 6개가 다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뭐 외워서 쓰든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뭐 요걸 만들어서 해보든 풀어보면 되니까. 이게 어디 있냐면 거기 뭐야 예를 들어서 81페이지 279번에 있던가 아니면 뒤로 넘겼을 때 스텝 2에 뭐 325번, 326번 이렇게 걸쳐서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는 요거야. 네. 끝!